안녕하세요. 왜 나는 자꾸 피곤할까? 활력이 없고 지치는 이유는 뭘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해답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게요. ATP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은 ATP라는 에너지 화폐로 움직입니다. 근육을 움직일 때도, 생각할 때도, 세포를 회복할 때도 모든 순간에 ATP가 사용돼요.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 몸은 하루에 자기 체중만큼 ATP를 만들어내고 쓴다고 해요. 예를 들어 몸무게 65kg인 사람이라면 하루 60에서 100kg의 ATP를 생산하고 소모하는 거죠. ATP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ADP로 바뀌었다가 다시 ATP로 재생되면서 계속 순환해요. 마치 에너지가 리필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의 작은 발전소. ATP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미토콘드리아. 작지만 강력한 이 기관은 우리 몸 에너지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마치 세포 하나하나에 작은 발전소가 들어있는 셈이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히 에너지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세포 사멸, 칼슘 조절, 체온 유지 등 중요한 역할도 함께 맡고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미토콘드리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외막 밖을 둘러싼 막이에요. 작은 물질들이 드나들 수 있어요. 내막 안쪽은 주름져 있는데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는 핵심 작업이 일어나요. 기질 내부의 액체 공간인데 여기엔 DNA와 대사 효소들이 있어요. 이 구조 덕분에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발전소가 모든 세포에 똑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수천 개나 되고 어떤 세포는 아예 하나도 없답니다. 자, 이제 함께 알아볼게요. 어느 조직에 미토콘드리아가 많을까요? 먼저, 심장 근육에는 무려 5,000개 이상.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니까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간세포는 1,000에서 2,000개 정도. 해독과 대사를 담당하는 만큼 역시 에너지 소비가 많아요. 뇌세포는 약 2,000개. 뇌는 작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ATP 중독자라고도 불리죠. 근육세포는 약 1,000개. 피부세포는 200에서 300개 정도예요. 비교적 에너지 사용량이 적어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혈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전혀 없습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핵도 없고 미토콘드리아도 없어요. 요약하자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심장과 뇌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만큼 그만큼 에너지 공장도 빼곡히 들어있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몸 전체가 점점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근육이 약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활성산소가 늘어나면서 몸속 곳곳에서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신경계입니다. 뇌는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이라서 미토콘드리아가 약해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이나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바로 세포자멸, 아포토시스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단순한 세포 부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력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무너지면 세포도 무너지고 우리 몸 전체가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비교. 자, 이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와 손상된 미토콘드리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생산해요. 마치 최신식 공장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ATP를 만들어냅니다. 반면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거의 만들지 못해요. 느리고 약해서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주기 어렵죠. 둘째,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를 적당히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 신호를 주는데 필요한 만큼만 말이죠. 그런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뿜어냅니다. 이건 마치 불꽃이 튀는 공장에서 기계가 망가지는 것과 같아요. 결국 세포가 다치고 노화도 빨라집니다. 셋째는 세포 상태예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세포는 활력이 넘쳐요. 하지만 손상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세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결국 병들거나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기능, 즉 자가정비 시스템이 잘 작동해요. 그런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문제만 더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요. 우리 몸에는 이런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미토파지입니다. 미토파지는 낡고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를 스스로 감지하고 분해해서 없애는 과정이에요. 이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세포는 더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로 채워지고 전체적인 세포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요약하면 미토파지는 우리 몸의 에너지 품질을 유지하는 내부 정비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를 지키는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어렵거나 특별한 게 아니라 매일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6가지 루틴만 잘 챙겨도 세포 에너지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식과 간헐적 단식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과식과 끊임없이 먹는 것입니다. 필요량만 적절히 먹고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해로운 음식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그 자체가 산화제입니다. 식물성 기름의 해악과 그 외 나쁜 음식에 관한 내용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좋아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신선한 야채, 과일, 곡물 그리고 고기 대신 된장, 청국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선하고 깨끗한 음식으로 소식과 12시간 간헐적 단식을 지키면 영양 섭취는 충분합니다. 네 번째, 운동을 합니다. 복합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 플러스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같은 움직임을 주 3에서 5회 꾸준히 해보세요. 미토콘드리아를 새롭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생각보다 중요해요. 물이 부족하면 세포 대사도 느려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일하는데 필요한 전자전달계도 잘 작동하지 못해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 번째, 아침 햇살. 아침에 햇볕을 15에서 30분쯤 쬐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로 잡히고 밤에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돼요. 미토콘드리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죠. 자연치유 루틴은 깨끗하고 소박한 음식으로 소식, 간헐적 단식, 운동, 그리고 한 가지 도움이 되는 일은 클로로필 복용입니다. 간헐적 단식, 하루 12에서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낡은 미토콘드리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ATP 효율도 높여줘요. 규칙적인 운동은 미토콘드리아 숫자와 효율을 함께 높여주고요. 클로로필을 섭취하면 산소 운반력과 세포 호흡이 좋아져서 ATP 생산을 도와주는 멋진 보조자가 됩니다. 특히 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클로로필 섭취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운동과 함께 클로로필을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배가 됩니다. 마무리 요약.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딱 5가지입니다. 첫째, ATP는 우리 몸의 모든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 화폐예요. 움직이고, 생각하고, 회복하고,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ATP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둘째, 이 ATP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세포의 발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이 발전소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면서 피로하고 회복이 느려지고 노화가 빨라지고 질병에 더 취약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넷째,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자연치유 루틴을 잘 실천하면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도 회복하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생겨나기도 해요. 그리고 다섯째, 실천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공복 유지, 햇빛 쬐기, 운동, 수면, 충분한 수분, 영양소 섭취, 그리고 맑은 공기. 이 7가지만 잘 지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엔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해 보세요. 저녁 7시 이후엔 금식을 시작하고 12에서 16시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미토파지가 활성화돼요. 식사는 자연식 위주로 고기 대신 된장, 청국장, 채소 위주의 식단이 좋겠죠? 매일 필요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주 3회 꾸준한 유산소 운동도 꼭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7시간 이상 푹 자는 숙면. 잊지 마세요.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에요. 그 엔진을 돌려주는 연료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과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도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세포가 잘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오늘부터 미토콘드리아를 위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은 내 안에서 세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연치유를 응원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치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실천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 성경과 생리학의 통합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자연치유를 탐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